베란다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인데도 이상하게 공기가 뜨겁게 느껴졌어요. 가슴께가 조금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이번에만 제대로 터져주면 자기 인생도 내 인생도 끝나는 거야. 알지? 낯익은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뒤이어 낮은 남자 목소리가 묻어나왔습니다. 가스만 알아서 터져주면 우리는 그냥 운 나쁜 가게 하나 구경한 사람일 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쥐고 있던 빨래 집게에 힘이 꽉 들어갔습니다. 베란다 유리 너머로 거실이 어렴풋하게 보였고 소파에 앉아있는 둘의 옆모습이 그림자처럼 들여다 보였어요. 가스? 터진다니? 저희 도윤이 가게 이야기 말고는 달리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베란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봄꽃 스티커처럼 유리에 착 붙어버린 사람 같았답니다. 제 이름은 박예순, 올해 69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꼰대 할머니라고도 하고 알뜰살뜰한 옛날 사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어떤 말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동네에서 분식집 하는 아들 하나, 그 애를 제대로 지켜내는 일이었거든요. 아들 도윤이는 오래된 상가 1층에서 조그만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문 위로 도윤이네 분식 막걸리라고 손글씨로 쓴 간판이 하나 달려있는 가게입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감성 좋아해. 무슨 감성은 글씨나 똑바로 써라. 누가 붙들고 쓰러지겠다, 이놈아. 제가 늘 이렇게 잔소리했지만 사실은 그 글씨가 참 제 아들 같아서 좋았습니다. 조금 비뚤어져도 사람 좋은 웃음 같은 맛이 있었거든요. 그 웃음이요.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꼭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엄마. 얼마나 피곤하면 자꾸 그 말만 할까. 도윤이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귀에 걸리는 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도윤아, 점심은 뭐 좀 먹었냐? 그냥 손님 없어서 남은 떡볶이 조금 먹었어. 괜찮아, 엄마. 아이고, 내가 손님이지, 이놈아. 장사가 안 돼도 내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전화기 너머에서 도윤이가 마른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그 기침 소리가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기침 하나가 그렇게 큰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날 저녁 도윤이 가게 앞에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가게 문틈에서 이상한 냄새가 밀려 나왔습니다. 가스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윤아, 이거 뭐 냄새 난다. 가스 점검을 좀 불러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들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된다고 했잖아. 며칠 전에도 체크했어. 원래 낡은 가게는 좀 냄새가 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숨을 조금씩 몰아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세수를 해도 밥을 먹어도 잠을 청해도 머릿속에는 가스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그 말. 이번에만 제대로 터져주면 그 말이 제 귀 안쪽에서 계속 돋아났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반찬을 가지러 왔는데 식탁 위에 휴대폰을 놓고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띠링하고 켜졌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예의도 있고 사람 사생활은 침범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 너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언니,
이번 주 금요일 밤이 딱이야. 가스라인도 절반만 잠겨 있대. 남편은 요즘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고 그 밑에 남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범.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도윤이가 쓰러지기 직전이라니 가스라인은 또 뭐란 말인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도윤이 가게를 터뜨릴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머릿속에 별의별 상상이 다 들었어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저는 도윤이 몰래 가게에 갔습니다. 철문을 열자 바람도 안 부는데 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습하고 답답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가스통 주위로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스호스가 진짜로 반쯤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툭 하고 빠질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걸 누가 일부러 이렇게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방 한쪽에 놓여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위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금요일 밤엔 사람 없으니 걱정 마세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금요일, 며느리가 메시지에서 말한 그날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스, 금요일 밤 쓰러지는 아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해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제 며느리, 그리고 태범이라는 남자.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하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점심 무렵 도윤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얼굴이 더 말라 있었어요. 눈 아래는 시커멓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냐? 아, 그냥 피곤해서 그러지, 엄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요즘 술을 많이 마시냐? 아니면 약 같은 걸? 아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약을 해? 근데 요즘 자꾸 정신이 멍해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긴 해.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데이는 것 같았습니다. 멘붕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아들이 어딘가로부터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대낮부터 저는 가게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혹시나 누가 드나드는지, 혹시나 가스 냄새가 더 심해지지는 않는지. 해가 지고 동네가 조용해졌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가스 냄새는 더 짙어졌습니다. 1시간, 30분, 10분,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후드를 눌러 쓴 채 손에 라이터를 든 남자, 태범이었습니다. 그가 라이터를 켜려던 순간 저는 뒤에서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그 손 치워라, 이놈아. 라이터 불꽃이 틱하고 튀려던 찰나 뒤에서 경찰 둘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습니다. 제 손은 벌써 핸드폰을 꽉 잡고 있었고 며칠간 모아온 증거 사진과 녹음 파일이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어요. 앉아있던 태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며느리. 아, 어머니, 이게 진짜 그게 아니고. 그녀가 변명하려는 틈도 없이 경찰이 손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닌 척하지 마라. 도윤이 목숨 가지고 장난친 거 내가 다 봤다. 며느리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는 태범과 오래전부터 내연 관계였고 둘은 도윤이 가게를 폭발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도윤이에게 매일같이 타줬다는 영양제 물에는 졸음과 무기력을 유발하는 약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약 때문에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아들은 경찰서 벽에 기대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눈에서 눈물만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였어?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어느 울음보다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큰 상처가 남긴 했지만 그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나서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했습니다. 도윤이는 가게를 정리하고 오래 꿈꿨던 작은 국수집을 차렸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골목에서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국수를 내줬습니다. 엄마,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 말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봄날 가게 앞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을 때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지켜줘서 나 살았어요. 벚꽃 향이 바람을 타고 스쳤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제 손에 닿은 아들의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저는 정말 충분했습니다.